이제 27만 구독자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대표님, 사기를 당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아주 누구보다도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간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메일을 받을 때 정말 많은 확률로 처음 소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목도 비슷해요.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직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사기를 당해요. 근데 왜 가난할수록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은 다 간절해요. 다 돈을 벌고 싶고 간절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의 삶은 간절하지 않아요. 제가 그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27만 구독자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일을 받습니다. 대표님, 사기를 당해서 단기간에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버는 방법 알려주세요. 대표님, 저 쇼핑몰로 해서 월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정말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해서 제가 월세에 살고 있고 대부업자들한테 계속 이제 독촉당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집에 가서 직접 배우면서 청소하면서 제가 진짜 다마고치로 키워주세요. 이런 메일들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전제 조건이 아주 누구보다도 간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간절한 게 아니에요. 메일 한 통 딸랑 보내놓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5년이라는 그 시행착오와 경험들을 그냥 메일 한 통으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간절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린다고 그것도 간절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거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에 상품을 100개씩 등록한 걸 1년 동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저한테, 대표님, 제가 하루에 상품을 100개씩 365일 동안 올려서 36,000개를 올렸는데 매출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진짜 간절한 사람의 행동인 거지. 그냥 말은 쉬워요. 메일 보내는 건 쉬워요. 집이 너무 힘들어요. 살려주세요. 돈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는 간절하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 진짜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돈 버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얼마 정도로 열심히 했는지, 열심히의 기준도 다 달라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불행하고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 열심이라는 거는 사실 눈에 보여집니다. 집에 가서 뭐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냥 친구들 만나고 술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간절하다? 그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다는 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쾌락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고통을 느끼는 만큼 몰입하고 집중해야지 그게 간절한 거지. 그냥 메일, 카톡, 전화, 단순하게 이런 걸로 간절합니다라고 어필하기에는 그 간절의 농도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일을 받을 때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보면서, 물론 힘든 상황이 있죠. 어렵죠. 근데 그 힘들고 어렵다고 간절한 건 아니거든요. 간절하려고 하면 무조건 행동, 근거가 나와야 되는데, 저에게 그렇게 수천 명이 메일을 보냈는데 정말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하고 저한테 연락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돈을 벌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실제로 간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힘들어요, 사는 게.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퇴근하면 힘들고, 육아를 하는 사람은 육아를 하고 애를 재우고 나오면 힘들고, 자영업 하는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집에 가면 힘들고, 안 힘든 사람이 없어요. 안 피곤한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생도 저희 애가 이제 첫째가 초등학교 4학년이고 둘째가 6살이거든요. 초등학교도 다니고 유치원도 다니고 갔다 오면 힘들대요. 유치원들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대한민국에서 사고를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안 힘든 사람이 없고 시간이 넘치는 사람도 없어요. 다 바쁘대요. 횡단보도를 걸을 때 뛰어다니고 지하철 갈 때 밀어가지고 타고 그렇게 바쁘다고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쪼개보면 중간중간에 아주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유튜브 쇼츠를 보고,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계시죠. 인스타그램을 보고, 주식을 들어가서 보고, 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네이버 기사, 연예 기사 얼마나 많은 걸 봐요. 그런데 정작 시간이 없대요. 돈 벌 시간이 없대요. 쇼핑몰 한번 해보세요. 쇼핑몰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업자 등록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사람들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돈 벌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죠.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럼 주식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면 원리도 알아야 되고 용어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추천주, 그냥 급등 코인, 그런 것만 검색하면서 끊임없이 뇌를 소비시키면서 시간이 없다, 바쁘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그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 걸까요? 출퇴근하는 시간만 무엇인가 생산적인 걸 하더라도 책을 보든지 글을 쓰든지 영상을 뭐 만들든지 정말 할 게 많거든요. 근데 출퇴근 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웹툰 보고 유튜브 보고 쓸데없는 시간 하면서 다 허비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뇌를 다 소진시키고 회사에 옵니다.
회사에 있으면 어차피 시간만 때우면 돈을 받습니다. 대충 점심 먹고 커피 먹고 앉아서 수다 떨고 담배 피우고 왔다 갔다 하면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 돼서 집에 가잖아요.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그 피곤하다는 거에 보상 심리로 내 자유 시간을 마음껏 쓰고 내 돈을 씁니다. 쇼핑을 하고 내일 먹을 거 쿠팡에 배송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소비한 걸로 인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다 24시간입니다. 대기업 회장님도 24시간, 헬스 트레이너도 24시간, 유튜버도 24시간, 그리고 애기도 24시간, 뭐 신생아도 24시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어떤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져요. 지금 저희의 삶이 뭔가 불만족스럽잖아요. 왜 불만족스럽냐면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열심히 살잖아요.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잖아요. 그럼 미래의 삶이 바뀌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관성에 의해서 똑같이 계속 끊임없이 시간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면서 미래도 그런 삶을 살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그래서 항상 시간이 없다 이런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진짜 시간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없고 내 우선순위를 잘못 가지고 있어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실제 하루에 24시간 다 똑같은데 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은 쓰지 마시고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직장인일 확률이 많아요. 왜냐면 뭐 보통 20대 후반부터 한 50대 중반까지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틈틈이 이런 유튜브를 보고 계실 거잖아요.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그냥 시간 때우기 이 세 가지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이 영상을 보실 텐데 직장인들의 최후에 대해서 제가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 회사를 퇴사했거든요. 직장 생활을 10년 하고 쇼핑몰에서 돈을 벌고 이제 저는 퇴사를 한 지가 3년 정도 되는데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제 상사 분께서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카이스트 석사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삼성에 가셨다가 이제 이 회사를 오신 분이거든요. 누군가 볼 때는 완전 엘리트예요.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 그리고 이 회사 이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스펙이 좋고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데 돈을 잘 벌까요? 직장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은 월급쟁이입니다. 한 달에 버는 급여가 누구는 300이죠. 근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한 600에서 700 정도 받습니다. 근데 600에서 700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는 와 내가 한 달에 600, 700 미쳤다라고 하는데 자녀를 키우잖아요. 자녀가 2명이나 3명이나 키우고 학비를 내고 옷을 사주고 밥을 먹이고 그리고 한 번씩 여행도 가고 그리고 대학교 되면 이제 학비도 내줘야 되죠. 그리고 책값이나 기숙사비나 이렇게 내면 한 달 6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해서 대출이자 내고 애들 키우고 한다는 게 정말 빠듯합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서울대, 카이스트, 삼성을 나온들 600만 원, 700만 원을 세후 통장에 찍히든 결국은 돈이 부족한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수입을 받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지출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인데 끝없이 직장이 올라가나요? 직장인들은 연봉 협상형을 합니다. 보통 시장이 성장하는 물가에 맞춰서 작게는 3%, 많게는 5%. 진짜 이 사람이 잘한다? 그럼 뭐 한 10% 되겠죠. 그러면 300만 원 받는 사람이 10% 늘고 10% 늘고 그렇게 뭐 매년 10% 늘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들 끝이 뭔가요? 끝은 정해져 있어요. 끝은 결국은 버림을 받던가 잘리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나오든 능력이 없어서 나오든 회사는 언젠가는 헤어질 곳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성을 다하고 간이고 쓸개고 다 빼놓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가치가 쓸모 없어지고 더 뛰어난 인재가 낮은 급여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럼 버림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회사에 있어야지 부장이고 이사고 사장이지 밖에 나오면 그냥 나이든 동네 아저씨밖에 안 돼요.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없어요. 그런데 젊을 때부터 무엇인가 회사가 아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없어져도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벌 수 있는데 회사에 의존해서 버는 직장인들의 최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끝나고 스스로 이제 외롭게 돈을 벌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직장 생활 20, 30년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내 몸이 그냥 월급쟁이에 맞춰져 있어요. 새로운 걸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누군가의 제안과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사기를 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주위에 사기당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저희야 잘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제 말을 잘 안 해요. 사기당한다는 것은 뭔가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 저는 불특정 다수한테 많은 메일을 받잖아요. 근데 메일을 받을 때 정말 많은 확률로 처음 소개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도 비슷해요. 왜 저런 사람들은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직장이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냥 사기를 당해요. 근데 왜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냐면 가난할수록 극단적인 값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100만 원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해도 100만 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100만 원을 투자를 잘해서 만약에 100배를 벌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럼 1억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극단적이기 때문에 영원이 되느냐 1억이 되느냐 선택을 하거든요. 어차피 100만 원 있어봤자 내 인생 바뀌지도 않고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여행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그냥 극단적으로 0이 되던가 1억이 되는가 선택할 때 1억을 선택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한테 사기꾼들이 접근합니다. 사기꾼들은 후각이 아주 뛰어나요. 얼마나 후각이 뛰어나냐면 저 사람이 돈에 대한 뭔가 결핍과 갈증이 있다 하면 냄새로 맡습니다. 저 멀리 1km 넘고 아니 부산에서 서울에도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사기꾼들은 접근합니다. 저 사람이 돈에 대한 욕심이 드러날수록 더 냄새가 강합니다. 그럼 사기꾼들이 접근하죠. 사기꾼들도 똑똑해요. 바로 오자마자 저 사기꾼입니다 해서 막 투자하세요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미끼를 줍니다. 그 미끼는 월 1%. 투자한 금액이 월 1%면 1년이면 12%거든요. 그러면 내가 은행에 넣어봤자 1년 지나면 3%, 4%예요. 하지만 이 나한테 제안을 해주신 분은 한 달에 1%, 1년에 12%예요.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은행 넣어봤자 어차피 1년에 30만 원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한 달에 10만 원이 이자가 되네? 그럼 1년이면 120만 원? 와, 꽤 크다.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지 않죠. 사기같이 느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없고 그냥 한번 발만 담궈보자 해서 10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근데 1%씩 계속 받아요. 10만 원씩? 월세 받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부자가 됐고 투자를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6개월 동안 매달 1%씩 받아요. 그리고 사기꾼은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이번 상품은 특별하게 2%를 주겠다. 100만 원 넣으면 2만 원, 1000만 원 넣으면 2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알려주죠. 그러면 이제 머리를 생각합니다. 내가 100만 원 넣었을 때 1%를 6개월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넣으면 20만 원을 받네? 아니에요. 1000만 원보다 그래도 대출 받았고 한 1억 넣어볼까? 왜? 대출 받은 들 1년에 5%. 그러니까 1년에 5% 이자만 되면 되는데 이 회사는 한 달에 1%면 1년에 12%잖아요. 7%를 벌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돈을 불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사실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부자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 결국은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자보다는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건물을 사든 투자를 알아요. 그럼 투자를 할 때는 수익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S&P는 게 미국에 있는 이제 기술주들을 만들어 놓은 뭐 S&P, 나스닥 이런 것들을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나와요. 7%에서 9%. 그리고 워렌 버핏이라고 주식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도 결국은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데 아주 높은 수익률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30년 동안 연 10%.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에 10%인데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1년에 12%를 준다? 그러면 이제 부자들은 의심부터 하는 거죠. 그럼 12%? 저게 말이 될까? 은행이라는 곳이 보통 추구하는 수익률이 6%에서 7%인데 2배를 준다? 그러면 은행에서 몇 천억, 몇 조를 투자하죠. 12% 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부자들은 이런 사고가 돼요. 아, 내 건물의 수익률이 3%인데 12% 사기구나. 이게 계산이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수익률에 대한 계산도 없고 그냥 1% 주구나. 그래서 가난한 사람일수록 뭔가의 유혹, 극단적인 수익률 이런 데 많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주위에서 한 달에 1% 이상 수익률을 준다? 1년에 12%를 준다? 99.9999%는 사기일 겁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하고 안정적이라고 하면 그 소개시켜준 사람이 대출 레버리지 다 땡겨가지고 거기 투자하겠죠. 근데 대표님한테 소개하는 거는 그 투자 수익보다 대표님이 주는 그 수익이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절할 줄 알아야지 사기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돈 버는 형들 유튜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거기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160만 회입니다. 근데 그 160만 회의 제목이 알려줘도 아무도 안 해요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쿠팡이라는 22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곳에 내 상품을 등록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쿠팡이라는 플랫폼에 입점하는데 10초면 됩니다. 10초. 그러니까 이름, 연락처,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쓰면 입점이 돼요. 10초면 입점이 되고 상품 등록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 다 알려줬거든요. 따라하면 돼요. 그것도 한 5분에서 10분이면 돼요. 그렇게 알려준들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놓고 밑에 뭐라냐면 사기꾼이다, 강의팔이다, 돈 되면 니 혼자 하지 그걸 왜 하냐, 그런 건 초등학생도 안 하겠다, 뭐 별의별 댓글들이 엄청 많아요. 댓글들이 몇만 개가 있거든요. 근데 참 웃긴 거는 사람들은 알려줘도 안 합니다. 알려줘도 안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근데 안 합니다. 블로그, 그 다음 인스타, 유튜브 하는 방법, AI 활용하는 방법 알려줘도 안 해요. 99%가 안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왜 했는 줄 아시나요? 어떤 유튜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5년도가 되면 유튜브를 하는 사람과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로 정의된다. 그래서 유튜브를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유튜브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막 20분 동안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영상의 조회수가 아무리 많이 나오든 10명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해라는 이야기를 20분 동안 떠들어도 결국은 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 하는 사람은 10명이 안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10명 안에 들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채널을 만듭니다. 그냥 블로그 보고 채널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거든요. 채널 만들고 영상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대충 찍었어요. 뭐 편집도 없죠. 올렸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지금의 돈 번 형들까지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머리로는 알아요. 머리가 이만해요. 뭐 주식에 대한 이야기 알죠? 얼마나 유튜브 많이 봤습니까? 코인도 알고 부동산도 알고 어떻게 굴러가는지 다 알아요. 하지만 아는 거랑 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를 알려줘도 그걸 신뢰하고 믿고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대요. 그냥 무조건 안 된대요. 그리고 실제 한 사람들은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왜? 돈 번다고 바쁘잖아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품 하나 등록해서 1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상품을 10개 등록하면 100만 원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럼 상품 등록한다고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쁜다고 댓글에 이거 안 돼요 라고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댓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시간을 소비하고 돈을 소비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부자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씁니다. 내가 더 성장할 수 있고 내가 배울 수 있고 내 호르몬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쓰지 막 악플을 달면서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알려줘도 아무도 안 한다는 영상을 보면 그걸 보고 열받아야 돼요. 나는 할 건데 한번 두고 봐. 내가 해서 돈 벌어서 너 한번 찾아갈게.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보고 넘기고 보고 넘기고 이거 안 돼. 이거 레드오션이야. 끝물이야. 야 알리테무가 지금 완전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파는데 쿠팡에서 물건 판다고? 에이 말도 안 돼. 그게 될 것 같아? 네이버도 망했어. 이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벌려고 하는 돈이 몇 조가 아니잖아요. 벌어봤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거는 알리테무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다 와도 내 한 사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버는 돈은 2024년이 아닌 2025년이 아닌 2030년, 2040년에도 내 한 사람 돈 버는 거는 블로그가 됐든 인스타 됐든 유튜버가 됐든 뭐 새로 나온 스레드가 됐든 뭐가 됐든 내 돈 버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안 된다 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해보고 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부자, 이게 뭐 정의하기에 따라 달라요. 근데 돈은 결국 화폐예요. 내가 10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10만 원의 가치에 대한 물건과 서비스를 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1억이라는 돈이 있다? 그럼 1억이라는 시장가에 형성되어 있는 물건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거거든요. 돈이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돈을 버는지 생각하면 정말 간단합니다.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돈을 받고,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은 그 돈을 이제 생산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항상 소비자에 있는 돈이 생산자한테 가고 생산자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더 부를 느끼고 돈을 쌓아가는 거고 소비하는 사람은 계속 돈이 쭈그러들어요. 그럼 이 소비하는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직접 몸을 쓰고 노동을 하고 시간을 써서 그 시간에 대한 비용으로 가치를 받고 결국은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만 그 돈은 생산자한테 갑니다. 생산자라는 게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시간을 제가 가져갑니다. 전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저는 쇼핑몰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스마트 스토어, 쿠팡, 옥션, 지마켓 이런 데 상품을 등록해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사서 20,000원을 올려놔요. 그럼 누군가는 20,000원짜리 사요. 사는 순간 이 사람의 통장에 있는 돈이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리고 저는 10,000원을 벌게 되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라고 하면 너무 간단해요. 내가 남의 시간과 돈을 뺏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뺏는다는 건 강도나 도둑질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뺏으려고 하면 컨텐츠를 만들든지, 컨텐츠라는 건 영상도 있고 글도 있고 뭐 이미지도 있겠죠? 그런 걸 만들어서 저 사람의 시간을 내가 받든지, 아니면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요. 강의나 전자책이나 아니면 쇼핑몰이나 물건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공급을 해요. 그럼 사람들은 그 가치만큼 저한테 돈을 주겠죠? 그러면 저는 부자가 돼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그냥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흘러간다. 그러면 내가 돈을 벌고 싶다? 그리고 그 돈의 가치만큼 뭔가를 누리고 싶다? 그러면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거를 만들어야 돼요. 그걸 못 준다? 그럼 결국은 이제 직장인들, 내 시간을 그냥 치환해서 돈을 버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돈이라고 하면 어떻게 벌까?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생산하자. 무엇인가에 생산해서 남에게 그거를 받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버는 게 의외로 쉬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게 다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날 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부유하지 않잖아요. 그냥 평범한 집에 살잖아요. 그리고 평범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평범합니다. 평범한 학교를 가죠. 그리고 주위에는 평범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그냥 어느 정도 해서 대학교를 갑니다. 그럼 거기도 그냥 내 수준이나 비슷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합니다. 회사에 가면 그 회사 안에서도 그냥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월세 사는 사람인데 람보르기 타고 시그널 사람이랑 제가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는 있는데 관계를 유지하기 힘듭니다. 왜? 저는 그 사람한테 줄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저한테 받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 가운데는 질투심이 느끼겠죠. 저 사람은 시그니에 살고 외제차를 본다. 근데 저랑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결국은 내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근데 내가 가난하다고 하면 내 위에도 가난하고 내 자녀도 가난하고 내 주위의 사람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쓴 3명의 친구의 연봉이 내 연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의 사슬을 끊고 부로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예전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 안 씁니다. 개천에서 용을 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진짜 돈이 많은 사람은 10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거기서 월세로 몇 천만 원, 몇 억을 받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무슨 수로 돈을 벌어서 그까지 가요?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월급 300만 원 받아가지고 아무리 내가 투자를 잘한다라도 300만 원이 무슨 수로 몇 억, 몇십억, 몇백억을 만들까요? 거의 99.999%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공했던 0.0001%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이야기를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확률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럼 어떻게 가난을 극복할 거냐? 그때부터 이제 고민인 거죠. 아, 나는 지금 돈이 없다. 가진 것도 없다. 능력도 없다. 그러면 결국 뭔가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한 가지가 결국 돈을 버는 기술인데 그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 그냥 보고 배우고 해보고 두드려 맞고 맨땅 헤딩하면서 하나를 배우면 그 배운 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제 양적 팽창이라고 하죠. 한 개 했을 때 1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좀 더 많이 해서 100만 원을 벌고 이걸 시스템을 만들고 그래서 가난을 탈출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28살 때 600만 원을 결혼을 했고 저희 아버지도 막노동 인생, 저도 막노동 인생.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살았던 집은 곰팡이가 찌들려 있는 집이거든요. 보통 영화를 보면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골목 안에 비 오는 날 주인공이나 뭐 이런 주연들이 칼빵을 맞잖아요. 딱 그런 집이에요. 그냥 딱 봐도 저런 집에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집에 저희 부모님이 아주 오랫동안 사셨거든요. 제가 쇼핑몰로 돈을 벌기 전까지 거기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있는 저도 당연히 가난했겠죠. 저도 결혼할 때 돈 없죠. 월세살이 하죠. 계속 뭔가 돈을 벌고 싶은데 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가난을 참 극복하고 싶고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시간을 써서 돈을 벌던가 아니면 막노동을 해서 내 육체를 써서 돈을 벌던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받는 돈이 6만 원이었거든요. 막노동을 하면 6만 원 하는데 만 원은 소개시켜준 수수료 그쪽에서 들고 가요. 그럼 전 5만 원을 가지고 소금기 가득한 옷을 입고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막노를 하고 한 달 내내 일해봤자 벌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어요. 제가 잠을 안 자고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걸 시작했죠.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거의 장점은 내가 자더라도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12시, 1시, 2시까지도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난을 극복했는데, 만약 제가 그 시스템을 만들지 못했다? 그러면 지금도 끊임없이 직장에서 노동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내 몸을 쓰고 해서 돈을 벌었을 텐데, 그 시스템이 없는 노동의 한계는 철저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만들고 뭔가 노동이 아닌 구조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깨달은 다음에 가난을 극복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이 100만 원이 0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0원이 되던가 1억이 되던가. 그럼 손해볼 거는 1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잘 되면 1억 이상을 벌어요. 그러니까 하단이 막혀 있어요. 하단은 0, 상단은 무한하게 열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코인이나 이런 걸 급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많이 뜨는 거는 100배도 뜨고 300배도 뜹니다. 300배. 근데 만약에 상장 폐지가 돼요. 폐지가 되면 0원이 되고 잘 되면 300배. 그러니까 가난할수록 이제 리스크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어차피 없는 거 날리지 뭐. 그래서 끊임없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제 주위의 직장인들, 그리고 직장인들 중에서 조금은 경제적으로 힘든 친구들일수록 알트코인, 잡코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죠. 누구누구야, 이 돈으로 좀 차곡차곡 모아서 경제 위기가 났을 때 어떤 실물을 사든지 그렇게 해야지, 끊임없이 그렇게 알트코인 하면 어떻게 해라고 물어보니까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윤진아, 어차피 내가 있는 돈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을 결혼도 못해, 집도 못 구해, 차도 못 사. 그럴 바에 그냥 2천만 원 넣어가지고 2억 나오는데 투자하지. 2천만 원 뭐 할 건데? 2천만 원에 집을 살 거야, 투자를 할 거야. 어차피 투자해봤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난할 때도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거든요. 무조건 극단적인 값, 최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말이 좋지, 하이 리스크가 있다는 거는 1의 확률이 사실 더 많아요. 왜? 저희는 초보잖아요. 저희가 뭔가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의 끄트머리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하이 리스크 하고 진짜 그 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를 이제 돈이 없을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난하다, 내가 돈이 없다, 끊임없이 극단적인 것을 노릴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안 좋을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시 돈을 벌고 또 극단적인 걸 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이미 잃었잖아요. 100만 원 잃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더 큰 레버리지를 씁니다. 그리고 더 큰 레버리지를 쓰면서 끊임없이 돈을 벌면 극단적인 값을 선택하고 돈이 없어지고 다시 극단적인 하고, 이게 악순환이에요. 부자들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하이 리스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자본금이 많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들의 10%와 돈이 많은 사람들의 10%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채권,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개 만들어서 금, 그다음 코인, 주식, 부동산, 건물, 채권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100억이면 1%면 1억이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100만 원으로 모든 한 곳에 몰빵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극단적인 걸 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내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악순환을 끊임없이 하다가 맨 마지막에 끝이 뭐냐면 결국은 도박, 사기, 그다음에 술,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내가 돈을 잃은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잃습니다. 그 시간, 그 경험들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잃게 되면 돈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붙죠.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에 혹합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박, 뭐 스포츠 토토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불법으로 하는 사행성 도박, 그리고 뭐 바카라, 카드 이런 걸로 가서 그냥 레버리지를 써서 끊임없이 더 탐닉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만들어줄까요? 딱 그런 사람들한테만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돈을 딴다는 거는 상상 속에나 있지, 그런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왜?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할수록 극단적인 값을 선택하는 걸 끊어내야지 그 가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돈이 없는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저는 돈이 없는 경험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는 친구들이 뭐 나이키 신발이나 나이키 바람막이를 입고 와요. 뭐 놀스페이스 패딩을 입고 와요. 저는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못 입잖아요. 그러면 일단 술에 이제 리어카라고 해서 이제 뭐 서면이나 남포동 같은 데는,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거리에 팔아요. 그러면 그런 거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입죠. 그럼 이제 친구들이 알아봐요. 그럼 친구들 놀려요. 아, 노스페이스인데 이거 D가 이상하다니, T가 이상하다니, 나이키 구멍이 어디가 안 뚫렸냐니 막 놀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 때는 하하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됩니다. 성인이 되면 결국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난다는 거는 시간을 쓰고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친구 4명이 갔는데 내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일단 마음이 작아져요. 마음이 작고 자존감이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n분의 1 같은 걸 잘 안 해요. 누군가가 냅니다. 누군가가 내는데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럼 내기 싫어요. 그러면 돈을 내려고 하는 그 계산대 앞에 갔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 끈을 묶는 건 너무 식상하고 전화를 받는 척 하든지, 아니면 계산할 타이밍에 화장실 가서 소변 좀 두고 올게 하고 화장실에 가서 좀 버티느니, 변기에 앉아 있느니, 밖에 나가느니, 뭔가의 행위를 하면서 그 계산대에서 벗어나려는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요. 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해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 솜사탕을 사달라고 한다. 근데 솜사탕이 한 10,000원 해요. 돈이 없으면 제가 마음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솜사탕을 사주지 않기 위해서 무슨 난리를 피워서 그 아이의 시선을 밖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친구 이제 결혼식이 카톡이 옵니다. 청첩장에. 내 친구 결혼식을 갈까 말까, 5만 원을 할까 10만 원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추석 설날이 다가옵니다. 어머니 아버지 찾아뵙고 선물도 드려야 되는데 10만 원을 하자니 좀 많은 것 같고 5만 원 하자니 없는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시키려고 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밥을 시키는데 메뉴가 많아요. 10,000원, 15,000원, 2만 원. 2만 원짜리 너무 비싼 것 같고 10,000원짜리를 먹습니다. 고기를 먹으러 갑니다. 고기를 먹으러 갔을 때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 먹을 수 있는데 2명에서 가면, 뭐 배우자랑 가면 2인분을 시킵니다. 근데 너무 더 먹고 싶어요. 근데 비싸요. 뭐 15,000원 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공깃밥 2개랑 된장찌개 시키면서 그걸로 배를 채웁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거든요. 근데 한 번씩 잘 때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떠오르면 정말 부끄럽고 비참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집에 왔을 때 저녁에 이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머뭇거렸던 시간들, 돈을 내지 않기 위해서 밖에 도망갔던 것들 스스로 알잖아요. 자녀가 뭔가를 사달라고 했을 때 그걸 사지 않기 위해서 막 거짓말을 하고 다른 거에 막 이제 정신 팔리게 하는 자기는 알잖아요. 모든 건 자기는 알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비참하게 시작합니다. 내가 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를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한테 5만 원 줄지 10만 원 줄지 고민해야 되나? 내랑 그렇게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청첩장에 왔는데 갈지 말지 그 돈 때문에 고민하는 그 비참의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참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참함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이 싫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죠. 그 삶을 다시는 살기 싫어서. 때로는 이 비참함들이 본인에게 좋은 양분이 되고 뭔가 동기가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그 비참함이 계속 비참함으로 남아요.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나이는 들고 자녀는 크고 돈을 쓸 상황은 많아요. 그럼 돈을 쓸 상황이 많다는 거는 비참해질 상황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참 대한민국,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 개인적으로나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으면 최대한 많이 버는 게 좋다. 그리고 돈을 벌면 누릴 수 있는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600만 원을 결혼하면서 와이프랑 차에서 많이 울었어요. 와이프는 이제 연애를 5년 했거든요.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새끼 만나가지고 내 인생에 꼬였는데, 이미 만나는 경험은 있고 시간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해가지고 뭐 차에서 둘이 펑펑 울었는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600만 원 결국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거지같이 살다가 쇼핑몰 잘 되고 유튜브 하면서 사람답게 살았지, 2020년도까지는 그냥 계속 거지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돈 이야기 하는 거를 약간 꺼리거든요. 그래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에는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이 아주 많은데 그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뭔가 싸 보이고 뭔가 좀 노골적인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 외국계 회사를 다녔거든요. 영업직이었어요. 기술 영업.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업체를 가게 되면 그 대기업에 있는 담당자가 나오기 전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카페에 뭐 커피를 하나 시켜놓고 이제 일을 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애기 엄마를 키우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 듣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들리잖아요.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유심히 보니까 2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돈 이야기, 두 번째는 자녀 이야기. 돈, 자녀 이야기밖에 없는데, 자녀 이야기도 애기들이 뭐 초등학교나 유치원 갔을 때 그 사이에만 있고, 그 이후에는 다 만나면 뭔가 안부를 묻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다 돈 이야기입니다. 보험 설명하고 투자 유치하고 그다음 어디 투자해야 된다, 돈을 빌려달라, 여기 투자하면 좋다더라, 내가 돈 벌었다더라, 누가 어디 집을 샀다더라, 다 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카페에서 곰곰이 일을 하면서 와,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카페에 와서 뭔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눔이 아니라 진짜 돈에 미쳤구나. 근데 밖에 나가서는 아주 점잖은 척.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지금 벌고 있는 돈에 만족하고, 돈에 미쳐있는 사람들은 결국 유튜버들이고 강의파리들이고 TV에 나온 사람들이야 돈에 미쳤지, 나는 돈에 안 미쳤어요 라고 해요. 하지만 은밀한 장소, 그리고 나와 상대방이 있는 곳에서는 정말 시원하게 돈 이야기 하거든요. 그때 뭘 느꼈냐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 있구나. 어떻게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많이 벌면 돼요. 공무원분들이든 아니면 경찰분이든 본인들의 본업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나라를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제 주위에는 이제 경찰분들이나 공무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와요. 왜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급여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키우고 그 공무원들 급여를 받으면 그 부족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업을 이제 배우자나 부모님 이름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앞에 나올 때는 아주 점잖은 척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저는 돈 욕심 없어요. 한 달에 그냥 100만 원 정도만 벌어서 점심값이랑 그냥 생활비 정도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10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못해요. 대표님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어요? 500만 원은 벌어야지 좀 살 수 있을 거, 퇴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만 원으로는 간의 기별이 안 가요. 더 노하우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돈에 더 노예가 되고 분명히 돈에 관심이 없대요. 돈에 욕심이 없대요. 100만 원만 더 벌면 된다는 사람이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 벌잖아요. 그럼 만족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벌어야 사람이 살지 500만 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저도 해외여행도 가고 명품 가방도 사고 오마카세도 먹어야 되는데 500만 원은 진짜 간당간당해요. 10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끊임없이 500, 1000, 2000 그러면서 이제 돈에 미친 새끼가 되는데 참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지는 게 너무 많아요. SNS를 보면 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난 아니 하루에 가장 빛난 시간을 찍어서 자랑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고 여행을 가고 외제차를 뭐 번호판 가려서 올리고 막 뚜껑이 벌리고 그런 걸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볼 때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통장에 맨날 인터넷 들어가서 인터넷 뱅킹을 봐도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까? 그래서 검색을 할 때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SNS에도 그런 걸 보면 끊임없이 돈 관련된 내용들, 부업에 대한 것들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자체가 그냥 대한민국은 돈이라는 이 알고리즘이 퍼져 있어서 뭘 검색하고 뭘 하더라도 다 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위험하구나. 왜 그러냐면 물론 돈이 중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돈돈돈거리는데 돈에 대한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돈에 대해서 몰입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간 한탕 바짝만 벌자. 어차피 내한테만 폭탄이 안 터지면 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든 경찰이든 다 필요 없어. 그냥 한탕만 하면 돼. 그런 생각들이 너무 많아 보니까 이게 좀 오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의 본질이라는 게 뭐 김승우 회장님의 뭐 돈의 본질 이런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결국은 이게 종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벌지, 어떻게 쓸지, 어떻게 모을지, 어떻게 투자할지 각각의 항목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많이만 벌면 된다. 근데 그 많이 벌고 싶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떠들듯 그렇게 생각하듯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몰라요. 못 벌 겁니다. 못 벌 확률이 많아요. 왜? 대한민국 사람들 다 5천만 명이 돈 벌고 싶어서 눈에 안 달랐는데 그 돈이라는 게 결국은 유한하잖아요. 누군가는 능력 있는 사람, 돈을 본질을 아는 사람을 가져가는데 돈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의 시간과 돈만 그 본질을 아는 사람들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참 대한민국을 보면 돈에 미쳐있다. 근데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사람의 속성이라는 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거 먹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은 것도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돈에 미쳐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누군가는 돈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의 돈에 미쳐있는 거에 통해서 내가 레버리지가 돼서 내 돈과 시간을 쓰고 그래서 항상 이 자본주의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사람, 무엇인가를 소비한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돈에 미쳐있다라는 무엇인가의 기준점이 있으면 나는 돈에 미쳐있는 거 인정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활용해서 돈을 벌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 거고 그냥 돈만 벌고 싶다 무조건 많이만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시간과 돈을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